소주 한 병입니다. 마시려는 게 아닙니다. 집안 이곳에 두는 것만으로 수십 년 막혔던 동복이 열립니다. 지금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까?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돈은 여전히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까? 월급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통장 앱을 열었을 때 그 순간 분명히 이번 달은 많이 벌었는데 숫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카드값이 나갑니다. 보험료가 빠집니다. 관리비가 청구됩니다.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겠는데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한 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10년째 같은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원래 복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안의 기운입니다. 소주 한 병, 그리고 그것을 두는 자리, 이 두 가지가 지금 당신의 돈줄을 막고 있는 근본 원인과 연결됩니다. 바람이 새는 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아무리 퍼넣어도 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닙니다. 새는 구멍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바로 그 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주를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재물 기운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두면 안 되는 자리, 반드시 두어야 할 자리, 그리고 소주와 함께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집안 습관, 이 세 가지를 모두 알고 나서야 비로소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현관 어떤 상태입니까? 신발이 가지런합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살아있습니다. 집은 숨을 쉽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생명체로 봅니다. 건강한 집은 좋은 기운을 품습니다. 병든 집은 좋은 것을 모두 밖으로 내모읍니다. 재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숨구멍,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현관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받아들이듯 집은 현관으로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입이 막혀 있으면 음식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재물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 한 켤레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산이 뒤엉켜 있지 않습니까? 택배 상자가 며칠째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현관 정리만 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정리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집안에 쌓인 탁기 족해는 정리만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탁기란 무엇입니까? 오래된 다툼의 기억, 쌓이고 쌓인 걱정, 말하지 못한 분노, 해결되지 않은 슬픔, 이것들이 집안 공기 속에 스며들어 기운의 흐름을 틀어막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왠지 무거운 느낌, 거실에 앉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느낌, 이것이 탁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소주가 등장합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예로부터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것도 술입니다. 고사를 지낼 때 땅에 뿌리는 것도 술입니다. 구판에서 쓰는 것도 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술이 탁한 기운을 걷어낸다는 것을. 그 중에서도 소주는 맑고 투명합니다. 잡것이 없습니다. 그 투명함이 곧 정화의 기운입니다. 탁한 것을 걷어내고 맑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소주 한 병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두느냐가 전부입니다. 잘못 두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집안에서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소주도 준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소주를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재물 기운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 내용 반드시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놓치면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게 쓰고 있는데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화장실은 아무리 깨끗해도 그 성질이 다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집안에서 음기, 윤기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오탁, 오죽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청결과 기운의 청결은 다릅니다. 아무리 타일을 닦고 향수를 뿌려도 화장실의 기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곳에 소주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주의 정화 기운이 탁기에 삼켜집니다. 정화하러 들어간 것이 오히려 탁기를 머금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물은 항상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재물 기운도 그 물을 따라 함께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물 기운이 새는 통로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화장실 문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닫고 오십시오. 두 번째 자리입니다. 침실, 특히 머리맡입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곳인데 괜찮지 않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조용하다는 것과 기운이 좋다는 것은 다릅니다. 잠을 자는 시간, 사람의 몸은 가장 열려 있습니다. 방어가 없습니다. 외부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알코올 기운이 머리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이 흔들립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재물운과 연결됩니까? 재물운은 기력, 혈액과 함께 움직입니다. 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힘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피곤한 사람, 늘 무기력한 사람, 이런 분들의 재물운이 왜 약한지 몸이 무거우면 기운도 무겁습니다. 기운이 무거우면 돈은 가벼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침실 머리맡에 소주를 두는 것, 오늘부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리입니다. 냉장고 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높은 곳에 두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높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질이 문제입니다. 냉장고는 냉기 넣기의 공간입니다. 차가운 기운은 소주의 정화력을 억누릅니다. 얼어붙게 합니다. 소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냉장고 위는 집안에서 먼지가
가장 빠르게 쌓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청소를 자주 하지 않게 됩니다. 탁기 위에 소주를 올려두는 것입니다. 정화하려고 두는 것이 탁기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 머리맡, 냉장고 위.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주를 어디에 두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집에 탁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무겁습니까? 둘째,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숨이 트입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셋째,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까?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무겁고 답답하고 피곤하다면 지금 집안에 탁기가 심각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주를 잘못된 자리에 두면 탁기가 소주를 타고 집 전체로 퍼집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자리, 집안에서 소주가 빛을 발하는 세 곳, 이곳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몇 시에 두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소주를 두어야 할 자리, 집안에서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세 곳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만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틀려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왼편 구석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 왼편입니까?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 칙룡의 자리입니다. 청룡은 생기성의를 관장합니다. 재물과 활력이 깃드는 방향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공간에서 가장 강한 생기의 방향에 소주를 두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기운의 첫 번째 관문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벨이 현관 바깥쪽을 향하게 하십시오. 뚜껑은 반드시 닫은 채로 두십시오. 바닥에 직접 두지 마시고 작은 받침 위에 올려두십시오. 신문지 한 장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 현관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질이 달라집니다. 탁기는 그치고 맑은 재물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관 왼편에 신발장이 있는 분들, 신발장 위에 올려두십시오. 단, 신발장 위가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먼저 비우십시오. 물건이 가득한 신발장 위에 소주를 두는 것은 사람이 가득 찬 방에 귀한 손님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소주가 앉을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리입니다. 부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스레인지 오른편 조리대 위입니다. 바닥이 아닙니다. 조리대 위입니다. 왜 부엌입니까? 부엌은 집안의 재물 창고입니다. 먹을 것이 만들어지는 곳, 불의 기운이 살아있는 곳,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말했습니다. 부엌이 살아있으면 집안이 산다. 부엌이 죽어있으면 집안도 죽는다. 그만큼 부엌의 기운은 집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왜 오른편입니까? 오른쪽은 백호의 자리입니다. 백호는 지키는 기운입니다. 들어온 재물이 나가지 않도록 붙드는 방향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청룡의 역할입니다. 재물이 머무는 것은 백호의 역할입니다. 현관 왼편으로 불러들이고 부엌 오른편으로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 두 자리가 함께 작동할 때 재물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소주를 두면 안 됩니다. 기름때가 튄 조리대,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젖은 행주가 아무렇게나 걸린 상태, 이 상태에 부엌에 소주를 두면 정화의 기운이 탁기에 휩쓸립니다. 오히려 혼란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소주를 두기 전에 부엌을 먼저 닦으십시오. 조리대를 한번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주를 내려두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화가 먼저입니다. 소주는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자리입니다. 거실입니다. 그런데 거실 아무 곳이나 두면 안 됩니다. 정확한 자리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없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현관을 등지고 서십시오. 그 상태에서 대각선 방향의 안쪽 코너를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이 자리를 재물방위, 좌우팡이라고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가장 마지막에 머무는 곳, 기운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소주를 두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소주 옆에 동전 3개를 놓으십시오. 500원짜리 3개면 됩니다. 동전은 재물의 씨앗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재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집의 기운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주는 탁기를 걷어냅니다. 동전은 재물이 머물 자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효과가 깊어집니다. 자리 3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왼편, 부엌 가스레인지 오른편, 거실 재물 방위 코너, 이 중 한 곳만 해도 됩니다. 3곳 모두 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3곳 모두 하면서 집안 습관이 그대로라면 소주는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 시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주는 아무 때나 두면 안 됩니다. 해가 뜨는 시간 오전 중에 두십시오. 왜입니까? 낮에는 양기 영의가 강합니다. 양기는 활발하고 밝은 기운입니다. 이 기운 속에서 소주의 정화력이 가장 강하게 발휘됩니다. 해가 진 이후에는 음기가 강해집니다. 이 시간에 소주를 두면 음기와 알코올 기운이 뒤섞입니다. 정화가 아니라 혼탁이 됩니다. 오전 중 해가 충분히 떠 있을 때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소주를 내려놓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생각 하나면 됩니다. 이 집에 맑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풍수는 기해와 심신이 함께 움직입니다. 행동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빈 그릇입니다. 마음이 담겨야 그릇이 채워집니다. 소주를 내려두는 그 짧은 순간 마음을 함께 내려두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소주는 언제 바꾸어야 합니까? 한 달입니까? 3달입니까? 아닙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소주 자체가 알려줍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주를 아무리 잘 두어도 이것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집안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를 올바른 자리에 두었습니다. 시간도 지켰습니다. 마음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소주는 정화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입니다. 집안에 탁기를 만들어내는 습관이 그대로라면 소주는 매일 새로 쏟아지는 탁기를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동이로 물을 퍼냅니다. 하지만 구멍을 막지 않으면 퍼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물이 차오릅니다. 소주는 양동이입니다. 구멍을 막는 것은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으십시오. 불편한 것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밤에 창문을 꼭꼭 닫고 주무십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하루 종일 쌓인 탁기는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창문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탁기는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밤새 집안을 떠돌다가 다시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창문을 활짝 열면 안 됩니다. 밤에는 음기가 강합니다. 활짝 열면 음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정답은 손가락 2마디입니다. 딱 그만큼만 열어두십시오. 탁기는 나갑니다. 음기는 막힙니다. 이 작은 틈 하나가 집안 기운을 매일 밤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 밤부터 해보십시오. 비용이 없습니다. 노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부엌 싱크대 배수구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름때가 끼어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덮개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물이 빠지는 곳은 재물이 빠지는 통로입니다. 이 말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배수구가 더럽고 막혀 있으면 재물 기운도 그 자리에서 썩습니다. 흘러가야 할 것이 막혀버립니다. 배수구가 깨끗하게 열려 있으면 나쁜 기운은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뜨거운 물 한 주전자를 천천히 부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두십시오. 열려있는 배수구는 재물이 새는 구멍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덮개가 열려있다면 지금 닫으십시오. 세 번째 습관입니다. 깨진 그릇입니다. 지금 찬장 안에 깨진 그릇이 있습니까? 금이 간 컵이 있습니까? 이가 나간 밥그릇이 있습니까? 아직 쓸 수 있다고 보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깨진 그릇은 결핍의 기운을 냅니다. 금이 가고 이가 나간 것, 이것은 매일 집안에서 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채워지지 않는다. 이 신호가 매일 반복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집의 기운은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대로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찬장을 여십시오. 깨진 것, 금 간 것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 그릇을 쥐고 있는 동안 더 큰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오래된 달력입니다. 지금 벽에 걸린 달력 몇 월짜리입니까? 2달 전 달력이 아직 걸려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 작년 달력이 그대로인 분도 계십니다. 달력은 시간입니다. 지난 달력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머무는 기운은 앞으로 나아가는 재물 기운을 막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지난 것이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리십시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현관 거울입니다. 현관에 거울이 있는 분들, 그 거울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문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방향을 바꾸십시오. 현관문을 향한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밖으로 튕겨냅니다.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울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내보냅니다. 재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려는 순간 거울에 부딪혀 되돌아갑니다. 거울은 옆벽을 향하게 두십시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막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번째입니다. 소파입니다. 지금 거실 소파 벽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벽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소파 등받이가 벽에 닿지 않으면 뒤에서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가 허하면 불안합니다. 뒤가 막혀 있으면 안정됩니다. 소파는 반드시 등받이가 벽에 닿도록 두십시오. 뒤에서 기운이 받쳐줄 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재물운도 안정된 자리에서 자랍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문, 배수구, 깨진 그릇, 오래된 달력, 현관 거울, 소파, 이것들을 보시면서 나도 이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꾸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재물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십니다. 집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보다 강한 것, 소주를 두어도, 현관을 정리해도, 배수구를 닦아도 이것 하나가 남아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바로 말입니다. 집안에서 오가는 말, 돈이 없어, 또 나갔어, 우린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말들이 익숙하십니까?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이 말들이 집안에 쌓입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운이 됩니다. 집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말은 그 집의 기운을 만들어 갑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매일 하는 집, 그 집은 매일 돈이 없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소주를 두어도 소용없습니다. 청룡자리, 백호자리 다 맞추어도 소용없습니다. 말이 집안의 기운을 덮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햇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씨앗에 대고 말합니다. 넌 자라지 못할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만큼 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 중에서 가장 빠르게 퍼집니다. 오늘부터 집안에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금하십시오. 대신 이 말을 쓰십시오. 그래도 이만큼은 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있다. 이 말 하나가 집안 기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특별한 집에서 태어났을까요? 좋은 풍수 자리에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끊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집을 단순한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머무는 곳으로 대했습니다.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공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죽은 공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 짐만 쌓인 구석, 오랫동안 열지 않은 창문. 이런 공간에는 기운이 고입니다. 고인 기운은 썩습니다. 썩은 기운은 집 전체로 번집니다. 돈복 있는 분들은 그런 공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끔이라도 들어가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묵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집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잘 왔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곳입니다. 그 집에 감사하는 마음, 반가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집의 기운을 바꿉니다. 집도 느낍니다. 대접받는 집과 방치되는 집은 기운이 다릅니다.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실 때 한마디 하십시오. 잘 왔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이 작은 것이 쌓이면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제 빛과 바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풍수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집은 기운이 활발합니다. 바람이 통하는 집은 탁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낮에 커튼을 여십시오. 오전 햇살이 들어올 때 거실 커튼을 활짝 여십시오. 최소 30분. 이것이 자연이 주는 정화입니다. 소주보다 강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소주는 보조 도구입니다. 빛과 바람이 주인입니다. 소주를 믿되 빛과 바람을 먼저 들이십시오. 낮에 커튼을 꼭꼭 닫아두는 집, 답답하고 어두운 집, 이런 집에서 재물 기운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햇빛 한 점 없는 방에서 식물을 키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빛을 먹고 삽니다. 재물 기운도 빛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소리입니다. 소리도 기운입니다. 항상 TV 소음만 가득한 집, 항상 다투는 소리가 있는 집, 반대로 너무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 집, 이 세 가지 모두 재물 기운에 좋지 않습니다. TV는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소음도 함께 줍니다. 뉴스의 불안한 말들, 자극적인 프로그램의 소리들, 이것들이 집안 기운 속으로 스며듭니다. 가장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십시오. 잠깐이라도 바깥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소리가 들린다면 그날은 좋은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실내분수를 놓아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멈춘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삽니다. 재물도 멈추면 썩습니다. 흘러 들어와야 삽니다. 지금까지 집 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어떤 상태입니까? 집을 아무리 잘 정돈해도 지갑이 무너져 있으면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지갑은 돈이 사는 집입니다.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바로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꺼내 보십시오. 열어 보십시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수증이 가득합니까? 카드가 너무 많아 두껍습니까? 다 쓴 포인트 카드가 끼어 있습니까? 오래된 상품권이 구겨져 있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갑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돈이 나간 흔적입니다. 영수증은 돈이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다 쓴 카드는 텅 빈 기운입니다. 이것들을 품고 다니면서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런데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짐이 넘칩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손님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왔다 해도 머물겠습니까?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지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영수증은 전부 꺼내십시오.
포인트 카드는 자주 쓰지 않는 것은 빼십시오. 다 쓴 것들은 버리십시오. 지갑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운 지갑에 새로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폐를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지갑 안에 지폐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구겨져 있습니까? 방향이 제각각입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뒤섞여 있습니까? 돈복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지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폐가 반드시 정방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액 순서대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미신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구겨서 아무렇게나 넣는 것, 그것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손에 돈을 머물고 싶어 합니다. 태도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가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지갑 안의 지폐를 꺼내십시오. 펴십시오. 방향을 맞추십시오. 금액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이 행동 하나가 달라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을 매일 하는 사람과 평생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 10년 후가 다릅니다. 이제 돈을 쓸 때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입니까?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를 꺼낼 때, 이체를 할 때, 또 나간다. 아깝다. 이것도 써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돈을 쓰고 계십니까? 이 마음으로 나간 돈은 원망을 품고 떠납니다. 원망을 품고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지못해 무언가를 해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야. 정말 하기 싫은데 그 사람에게 다시 가고 싶습니까?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속에서 나간 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돈을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잘 쓰인다. 다시 돌아온다.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만 해도 됩니다. 그 말이 쌓이면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쌓이면 기분이 됩니다. 기운이 쌓이면 현실이 됩니다.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돈을 원망하며 쓴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 세월 동안 돈이 잘 모였습니까?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대운이 바뀌려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먼저 옵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길에서 동전을 줍게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동전은 재물 기운이 씨앗입니다. 죽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더 큰 것이 온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꿈에서 물이 맑게 흐릅니다. 폭포가 쏟아집니다. 비가 시원하게 내립니다. 물꿈은 재물꿈입니다. 맑은 물일수록 좋은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왠지 모르게 가볍습니다. 평소와 달리 편안합니다. 숨이 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집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최근에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주를 두고 지갑을 정돈하고 습관을 바꾸면 그 흐름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1년 중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때,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운이 열리려는 순간에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1년 중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입춘,立春 전후 일주일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입추,立초 전후 일주일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시기에 자연의 기운이 크게 바뀝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기운이 전환되는 이 순간 재물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집을 정돈하십시오. 수주를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지갑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기운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강물이 방향을 바꿀 때 그 흐름을 타면 멀리 갑니다. 거스르면 제자리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시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입춘과 입추 전후 일주일 안에 크게 다투지 마십시오. 기운이 전환되는 시기에 생긴 다툼은 그 기운을 타고 집 안에 깊이 박힙니다. 평소보다 오래 갑니다. 평소보다 깊이 남습니다. 이 시기만큼은 참으십시오. 둘째입니다. 큰 소비를 하지 마십시오. 기운이 열리려는 순간에 재물이 크게 빠져나가면 열리던 문이 다시 닫힙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십시오. 셋째입니다. 이사를 가급적 피하십시오. 이사는 집의 기운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입니다. 기운이 전환되는 시기에 집의 기운까지 흔들리면 두 가지가 겹쳐서 혼란이 커집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시기는 피하십시오. 이제 소주 교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소주를 언제 바꿔야 합니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기간으로만 정하지 마십시오. 소주가 신호를 보냅니다. 세 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소주병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침전물이 생겼습니까? 뿌옇게 변했습니까? 소주는 원래 맑고 투명합니다. 탁해졌다는 것은 탁기를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화할 힘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바꾸십시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까? 이것은 소주가 흡수한 탁기가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소주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두 달이 지나면 반드시 바꾸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탁기는 쌓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달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교체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탁기를 흡수한 소주를 쓰레기 안에 두면 그 기운이 집안에 그대로 머뭅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버리십시오. 싱크대 배수구에 천천히 흘려보내십시오. 물과 함께 탁기가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빈 병을 깨끗이 씻어서 버리십시오. 새 소주를 두기 전에 그 자리를 한번 닦으십시오. 자리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부엌, 거실, 소주의 자리, 방향, 시간, 집안 습관, 지갑, 말, 그리고 대운이 바뀌는 시기와 신호, 머릿속에 다 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만 추려드리겠습니다.
하나입니다. 현관을 청소하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둘입니다. 소주 한 병을 준비하십시오. 현관 왼편, 부엌 가스레인지 오른편, 거실 재물 방위 코너, 이 중 한 곳에 오전 중에 두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내려두십시오. 이 집에 맑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셋입니다. 싱크대 배수구를 닦으십시오.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주십시오. 덮개를 덮으십시오. 넷입니다. 지갑을 여십시오. 영수증을 전부 꺼내십시오. 지폐를 방향 맞춰 정돈하십시오. 다섯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에서 이 말을 멈추십시오. 돈이 없어. 대신 이 말을 하십시오. 그래도 이만큼은 있다.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오늘 하신다면 오늘부터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한꺼번에 바꾸려 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를 평생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돈이 안 모여 지치셨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느끼셨습니까?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막힌 것은 뚫을 수 있습니다. 흐르지 않던 것은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소주 한 병,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 이것이 시작입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은 벌어야 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열려야 벌립니다.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진짜 재물운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갑 색상과 재물운의 관계입니다.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지갑색이 있습니다. 지금 들고 다니는 지갑이 그 색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노력이 반감되기 전에 다음 영상도 꼭 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히 받으시길 바랍니다.